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50년 경력의 노인 건강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릎 관절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박영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예전에는 등산도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마트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을 경험해봤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일상을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릎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과 반대로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관절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무릎 관절은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기억나네요. 선생님, 제가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로봇 같아요라고 놀려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는데 요즘은 통증까지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제 관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설탕과 흰빵,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에요. 69세 이민자 할머니는 단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커피 3잔에 설탕 2스푼씩, 디저트로 케이크나 과자를 꼭 드셨죠. 무릎 통증으로 오셨을 때 식습관을 여쭤보니 아니, 내 무릎이 아픈 게 단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설탕은 체내에서 에이지즈, 최종 당화산물, 라는 물질을 형성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민자 할머니가 설탕 섭취를 줄이고 3개월 후,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 통증이 반은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젓갈, 라면, 김치를 무척 좋아하셨죠. 밥 한 공기에 짠 김치와 젓갈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어지셨어요.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밍밍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셨죠. 하지만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 아니, 이게 웬일인지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소금 적게 넣는 맛도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프라이드 치킨, 도넛, 마가린 같은 음식에 많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71세 최순애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치킨과 피자를 드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꼭 시켜줘야 해요. 저도 같이 먹게 되죠. 라고 하셨는데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 MRI 결과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는 체내 수분을 빼앗아 관절 윤활액을 줄이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68세 정민호 씨는 매일 소주 1병, 커피 5잔이 일상이었어요. 술 1잔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셨지만 그의 골밀도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술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권했더니 4개월 후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고추 같은 나이트소이드 계열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77세 김미영 할머니의 경우가 기억납니다. 저는 매일 토마토를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 2주 동안 나이트소이드 계열 채소를 제외한 식단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이게 정말 토마토 때문인가요?
라고 놀라워하셨죠.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82세 이정숙 할머니 사례가 떠오르네요. 선생님,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비린내가 싫어서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에 2번만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3개월 후 이제 생선 요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기뻐하셨답니다. 뼈국물, 족발, 닭발 같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9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 안 먹었는데 이제 와서 뼈국물이 좋다고 하니 좀 의아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뼈국물을 드신 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이게 정말 뼈국물 덕분인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네, 콜라겐이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거든요. 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시금치, 케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합니다. 74세 최영희 할머니는 채소는 입에 안 맞아요. 라고 하셨지만 과일과 채소를 갈아 스무디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한 달 후 손주가 스무디 만드는 걸 도와줘요. 아침마다 마시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과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그런 노란 가루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강황차를 드시기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이제는 아내에게 강황차 마실 시간이야 하고 제가 먼저 찾아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흡수는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우유는 어린이나 마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예요.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매일 한 잔의 우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우유가 습관이 되었네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베리류와 견과류를 넣은 오트밀로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채소 샐러드,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수프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72세 윤명자 할머니는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후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요. 무릎도 훨씬 편해졌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항상 올리브 오일을 두고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답니다. 78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기름은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좋은 기름도 있군요. 라며 놀라워하셨죠. 강황차, 생강차, 녹차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75세 장미숙 할머니는 저는 커피만 마셨는데 강황차로 바꾸니 아침 뻣뻣함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향도 익숙해져서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 반개즙을 짜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튀김이나 고온 조리 대신 찜, 구이, 삶기 같은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70세 이상훈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찜으로 조리하니 육질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네요. 무릎 통증도 줄었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항염증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향신료들은 맛도 좋지만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충분한 수분은 관절액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나이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잘 안 마셨는데 이제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마시려고 노력해요. 확실히 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허브차나 과일을 넣은 물로 대체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니까요. 관절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나눠볼게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어요. 라고 하셨죠.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지 3개월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아요. 무릎에서 소리도 덜 나고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수님 할머니는 평생 단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커피에 설탕 2스푼, 점심 후에 디저트, 저녁에도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꼭 먹었죠. 무릎 통증이 심해 MRI 검사를 했더니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설탕 섭취를 줄이고 항염증 식품을 늘리는 식단을 6개월간 유지하신 후 계단을 오를 때 예전에는 한 계단씩 겨우 올라갔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요. 하지만 마취가 무서워서 음식 처방을 6개월간 철저히 지키신 결과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 통증이 80% 정도 줄었어요. 이제 가벼운 등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식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라며 행복해하셨어요. 이미경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춤을 그만두셨어요. 60대 초반까지는 사교 댄스를 즐겼는데 이제는 음악만 들어도 무릎이 아파올 것 같아 엄두를 못 내요. 항염증 식단과 함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 후 5개월 만에 지난주에 친구들과 함께 춤 모임에 나갔어요. 2시간 동안 춤을 췄는데도 무릎이 견딜만 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식습관 개선 4개월 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붙잡고 신음하지 않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놀라워해요. 나이 들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네요. 라며 웃으셨답니다. 식습관 외에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해요.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5kg 감량 후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마트 한 바퀴 돌면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2-3바퀴도 걷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수영, 자전거, 걷기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수영장 가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편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간단한 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72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이걸 안 하면 하루가 불편해요. 무릎도 훨씬 유연해졌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해요. 관절에 무리가 가면 바로 쉬어주세요. 76세 황정숙 할머니는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계속 일했는데 이제는 몸의 신호를 존중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릎 관절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탕과 나트륨, 트랜스 지방은 줄이고 오메가-3, 항산화 성분,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80대 환자분들도 식습관 개선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절 건강에 좋은 간단한 홈트레이닝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